이어서 한번 또 이야기 해봅시다. 또 질문. 혹시 여기 어디야? 55쪽에서 아까 우리 풀던 쪽 55쪽에서 132번이랑 133번을 잘 풀었어? 아니요? 여긴 질문 없어? 예. 넌 없고 혹시 다른 친구들 없어? 괜찮아? 다? 넘어가도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상용문구 쪽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좀 어려운 거 같아. 일단 141번 우리 했니? 수업 때? 141번 안 했어? 혹시 141번 질문이 141번 여러분들 질문할 것 같은 것들이 뭔지 아니까 물어보는 거야. 141번 한번 같이 좀 풀어볼게. 얘도 접근 방법이 얘랑 똑같아. 5의 a제곱이 7의 b제곱이 k의 c제곱이 여러분들 이걸 보고 는 p다라고 여기다가 는 p다 는 p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조건 보자. 나조건 보니까 로그 C가 로그 2AB랑 로그 2A 더하기 B의 차에 그러면 이런 느낌의 관계식과 나조건을 합쳐서 보니 역수 만드는 모양이 맞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지수에서 많이 했던 이걸 보고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그게 맞는 것 같니? 계산해봐야 알겠죠? 근데 그런 느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로그 간의 빼기니까요. 여러분들 자신있게 오른쪽을 정리해봐. 로그 2A 더하기 B분의 2A 이렇게 로그 C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서 뭘 해야 되지? 라는 이제 의문이 들 수는 있어. 뭘 해야 되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뭘 해야 돼? 일단 밑이 똑같은 로그니까 진수가 똑같으면 되겠네. 그래서 진수 C랑 2A 더하기 B분의 2AB가 똑같다라고 이렇게 식을 바꿔보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만들어내고자 하는 건 이제 가족권을 가지고 이걸 찾으러 가야 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예쁘게 딱 쟤를 쓸 수 있는 모양이 나올까? 얘를 어떻게 하면? 이 식에서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 즉 우리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건 이거지 뭐. 5는 P의 A분의 1, 7은 P의 B분의 1, K는 P의 C분의 1 요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쟤를 이용하고 싶어. 즉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을 이용하고 싶어. 근데 우리가 찾은 건 얘야. 그럼 얘를 어떻게? 역수 취해보면 되지. 그러면 C분의 1은 2A B분의 2A 더하기 B니까 여기를 하트 모양으로 찢을 수 있죠. 이렇게 찢으면 B분의 1 더하기 2A분의 1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 이걸 이용해야 돼. 자, 이걸 이용하려면 이렇게 되겠네. 결국엔 P의 2A분의 1을 만들어야 돼. P의 2A분의 1을 만들고 곱하기 P의 B분의 1을 해서 2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을 여기 지수에서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왼쪽에 C분의 1이야? 그럼 이게 P의 C분의 1이야? 이 관계식으로 우리는 가야겠네. 얘를 찾아냈으면 이걸 그대로 지수에다가 만들어야겠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죠? P의 2A분의 1은 뭐랑 똑같은 거야? 요거 양변에 2분의 1제곱을 한 거네. 루트 5네. 루트 5. 그 다음에 여기는 7이네. 여기 K니까. 그래서 K가 7루트 5네. K가 7루트 5. 이제 뭐냐면 K 제곱이네. K 제곱이니까 49 곱하기 5니까 뭐야?
245. 정답 5번. 그렇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느낌이 비슷하지. 여러분들이 못 찾는 모양이 다 이런 역수 모양이거나 꼬리 잡기야. 지수에서 만들고 로그는 최대한 안 써요. 로그는 최대한 안 쓰는 게 핵심이야. 자,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 61쪽. 여기 여러분들 잘 풀어주세요. 사용로는. 여기 아마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 자, 좀 같이 풀어볼게. 자, 일단 쉬운 143번을 가지고 상용 로그가 어떤 아이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 시험 143번을 가지고. 자, 여러분들 일단 상용 로그 표 보는 것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일단 로그 23.3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표에서 어떤 수를 봐야 될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표에서 2.33을 찾아야 돼. 2.33. 근데 표에 있는 2.33이 의미하는 게 뭐야? 표에 있는 2.33이 의미하는 건 로그의 2.33이 몇인지 얘기해 주는 거지. 로그의 2.33이 몇이래요? 그러면 이건 0.3674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상용으로 표 얘기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무슨 이해돼? 자, 다시. 로그 23.3을 찾고 싶어. 근데 상용 로그 표를 보니까 수 해놓고 왼쪽에는 2.몇, 오른쪽에는 그냥 숫자가 써 있어. 그럼 이거는 수를 볼 때 왼쪽에 있는 세로줄 먼저 보고, 예를 들어 2.1, 2.2 이렇게 있고, 여기 0이 있고 1이 있고 이렇게 있을 텐데, 이런 거지. 2.1, 2. 여기 있는 숫자는 2.1, 2야. 로그 2.1, 2야. 그쵸?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로그 23.3 찾으려면 로그 2.33을 가지고서 로그 23.3을 찾으러 가야죠. 그쵸? 그럼 로그 23.3은 어떻게 하면 돼? 로그 2.33을 어떻게 하면 23.3이 돼? 얘를 어떻게 하면 이게 돼? 그렇지. 얘한테 곱하기 10이지 여기. 이렇게. 그럼 그 의미는 밑이 10인 로그가 상용 로그잖아. 밑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이거는 진수간의 곱셈을 찢으면 1 더하기 로그 2.33이니까 1.3674 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그것도 잘 해내요. 이런 것도 보면 로그 b가 이번에 마이너스 0.6316이래. 로그 b가 마이너스 0.6316이래. 여러분들 이거 보면 뭘 해? 이거 보면 어떻게 변형해야 여러분들이 로그 표에서 찾으시는 애가 나와? 마이너스 1 더하기 몇을 해야 제가 될까를 찾아야 돼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뭘 해야 돼요? 0.476 0.3674 마이너스 1 더하기 0.3674를 하면 마이너스 0.6326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찾으면 돼요? 여기서 0.3674가 어딨지를 상용 로그 표에서 찾으면 되죠. 0.3674가 어딨지? 하고 봤더니 거기 있네. 로그 2.33이네. 여기 있네.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2.33이 무슨 말이죠?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2.33이 무슨 말이야? 로그 10의 마이너스 1 곱하기 2.33이니까 따라서 b가 뭐가 되는 거야? 0.233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게 상용 로그인데 괜찮아요? 이제 표하고 좀 볼 줄 알겠어? 그러면 여러분들 144번도 괜찮아요? 143번 풀었어요. 보면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21.1에 10제곱을 n 곱하기 10의 n제곱으로 표현을 해 달래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상용 로그 표를 줬으니 양변을 뭐 하라는 거야? 양변에 로그 10을 취하라는 거지, 그치? 양변에 로그 10을 취해. 그러면 10 로그 21.1은 로그 m 곱하기 10의 n제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로그 m 더하기 n의 이렇게 바뀌겠네요, 얘들아. 즉 21.1의 10제곱과 m 곱하기 10의 n제곱을 보고서 양변에 미치 10이 상용 로그를 취해줬어. 이렇게. 그러면 10 로그 21.1은 로그 m 곱하기 10의 n제곱인데 로그 간에 여기 로그에는 진수 간의 곱하기는 로그 간의 덧셈이니까 로그 m 더하기 n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만 하면 돼? 여기만 고치면 되는 건가? 로그 21.1이 몇인지 찾으면 되나요? 이렇게? 그럼 로그 21.1이 몇인지 찾아야겠네. 그러면 로그 21.1은 여러분들이 여기 상용 로그 표에서 얘랑 관련 있는 거 뭐야? 로그? 2.11이랑 관련 있겠죠? 더하기 로그 1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로그 2.11이 문제에서 0.3243? 그럼 1.3243이 되겠네요. 1.3243.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10 로그 21.1을 원하니까 따라서 저식에 대입하면 얘가 13.243이 되고 얘를 다시 n 더하기 로그 n꼴로 나타내줘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 보자. n은 자연수이다 하고 m은 1부터 10. 자 봐봐 얘들아, 현재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1 이상 10 미만이야. 그러면 로그 m은 값이 어떻게 돼요? 범위가 값의 범위. 지금 m이 1 이상 10 미만이야. 그럼 로그 m의 범위는 어떻게 죠? 범위가 m이 1이 들어가면 0이 될 거고 10이 들어가면 1이 될 거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얘를 우리가 상용 로그 단원에서 얘기하는 소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소수 부분. 상용 로그 단원에서는 암묵적으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걸 굳이 막 용어로 정리하고 막 이제 옛날처럼 막 자세히 물어보진 않지만 가끔 이렇게 그냥 표현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말은 하죠. 그리고 이게 소수 부분인 거야. 그럼 n은 당연히 정수 부분이라는 표현이 될 거야. 그러면 이 표현을 13.243은 어떻게 해야 되냐? 쪼개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13 더하기 0.243으로 쪼개게 되면서 이게 n이죠. 이게 n. 이게 n. 이렇게. 이게 n이고. 그럼 0.243은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해? 찾아야죠. 상용 로그 표에서. 어디 있어? 0.243. 1.75네. 로그 1.75. 로그 1.75. 그러면 n은 13이고 m은 1.75가 되겠네요. 그렇죠? m은 13, n은 13, m은 1.75. 그래서 정답은 188이라는 2번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그럼 145번을 여러분들 구했어? 145번도 구했어? 이제 여러분들이 상용 로그를 좀 이해했다면 이 145번에서 하는 얘기는 뭐야? 사실 이건 내가 다 했어. 아니 이렇게 잘 안 물어보는데 나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 표현이야. 로그 460K라고 하면 이거 뭐 어떻게 보자 그냥 단순하게 로그 460 더하기 로그 K로 보자. 그쵸?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게 2.3367인데 그게 뭐니? 라고 여러분한테 묻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얘만 계산해서 별로 넘겨가지고 2.3367에서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오는 값을 갖게 하는 K가 뭐니? 라고 여러분들한테 찾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로그 460을
9에서 2.336쪽에서 빼면 나오는 값이 로그의 k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계산해보면 아마 5번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또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질문할 법한 게 82쪽에 179번 내가 저번에 단톡에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올리고 끝낸 거 179번 혹시 그거 보고 이게 뭐지? 나의 스크린샷을 보고 이게 안 될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82쪽에 179번 이게 이해되나요? 자, 어려워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보자. fx가 생긴 게 a에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8x 빼기 11인데 이때 정의역도 자 우리한테 던진 지수함수가 있는데 걔의 위치 이 정의역에도 관련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까다로워요. 하나의 a를 가정해야 되는 a의 범위를 가정해야 되는데 그 범위를 가정했을 때 정의역에도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이 구간을 잘 끊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일단 단순한 생각으로 1번. 여러분들은 일단 이 A를 범위를 어떻게 나누겠어요? 시작하면 당연히. 그렇지. 당연히 0과 1 사이일 때 한 번 봐. 1보다 클 때로 나눠서 일단 문제를 접근을 시작하겠죠. 그렇죠? 증가할 때와 감소할 때로. 그럼 감소할 때 한번 볼게요. 감소할 때. 그러면 fx라는 아이는 감소 함수인데 자 감소야. 그럼 이때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이 스몰 x 이 범위에서 이 함수 전체의 최대와 최소를 일단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조사해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 f가 감소 함수잖아. f가 감소 함수. 밑이 0과 1 사이의 감소 함수야. 그러면 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10을 얘가 이 범위에서 가질 수 있는 값이 얘가 최소일 때는 f가 뭐가 나온다는 거야? 최대가 나온다는 거지, 그렇지? 그럼 얘가 최대가 나오면 저 함수 f 전체로 따져보면 최소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감소 함수니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지 뭐. 고민 한번 해보자. 일단 그럼 얘가 중요하네. 얘가 그쵸? 얘가 최소와 최대가 언제인지 찾아봐야 얘가 중요하네. 얘를 그려봐. 그러면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렸어. 대칭축은 4야. 그리고 이때 우리가 볼 정의역은 일단 0부터 시작해. 그리고 0을 찍어 여기다. 0을 이렇게 시작해. 0. 그리고 a보다 같거나 작은데 우리가 a를 어느 범위에 있다 가정했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어딘가에 있어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럼 a가 자 뭐 대충 여기 어딘가에서 끊기겠지. 그렇죠? 1보다 작은 0과 1 사이에 있는 어느 a니까 a 그냥 왼쪽 어디선가 조금 오른쪽으로 가서 끊기겠죠. 이렇게 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2차 함수를 딱 이 범위에서만 볼 거야. 이 범위에서. 그러면 최소는 언제야? 최소는 언제야? 즉 얘가 여기서 언제 최소냐라는 거야. 최소가 0일 때 제일 낮으니까 0일 때 아닐까? 라고 고민을 하는데 0일 때 구멍이 뚫려 있어? 채워져 있어? 뚫려 있죠. 즉 0 포함하고 0 안 포함하고 있죠. 그럼 이거 정의가 돼요? 안 되죠. 그럼 최소값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최소값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최소가 그래서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최대도 없어야죠.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아니네. 왜냐면 최대값을 갖고 최소값은 갖지 않는 상황을 원하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요번엔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이 0부터 a 이하의 범위에서 최대는 여기겠네. a일 때가 제일 높이 있으니까 a일 때 최대겠죠. 그렇죠? 그럼 최대는 x가 a일 때야.
x가 a일 때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때 최소값은 따라서 a에 x가 a일 때니까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10 아니 마이너스 11일 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최대는 없고 최소는 있는 거예요. 얘는 안 되죠. 이번에는 안 되죠. 됐어요? 괜찮아요? 한 번 더. 자, 이제 한 번 더 해볼게. 요번에 이제 한 번 더 해볼게. A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아우, 1이랑 같으면 안 되죠. A가 1보다 클 때로 한번 해볼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A가 1보다 크다는 건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1보다 크니까 F가 이제 증가함수예요. 그렇죠? 증가함수예요. 그래서 F는 증가함수입니다. 자, F가 증가함수야. 그럼 이때 마찬가지로 지수에 있는 이 2차 함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11이 얘가 최소면 함수 이 F 전체 입장에서 저 전체 지수함수 입장에선 그치 최소가 유지될 거거든. 이 2차 함수 지수는 2차 함수가 최대가 된다면 함수 전체의 F도 최대가 유지가 되겠죠. 증가 함수니까요.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또 그러면 얘가 주어진 정의역 0보다 크고 A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하는 이 범위에서 최소와 최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봅시다. 이렇게 이거에도 4. 그럼 마찬가지로 시작은 또 0부터 시작할 거야. 여기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0에서. 근데 요번에 끊기는 게 자 정의역이 A에서 또 끊길 거야. 근데 그 A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가정을 했냐면 1보다 크면 다 돼 라고 가정을 해버렸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4보다 작아서 1보단 큰데 4보단 작아서 막 이런 데서 딱 끊겼어. 정의역이 예쁘게 이런 데서 끊겼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어진 2차 함수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볼 거니까 또 최소는 없고 최대는 있죠. 그쵸? 근데 봐봐. A가 만약에 4를 넘어섰어. A가 4를 넘었으면 뭐 여기서 예를 들어 구간이 끊겼어. 정의역이 이렇게 끊겼어. 그러면 여기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볼 거니까 최대는 이때고 최소는 없지 또. 그쵸? 근데 좀 더 내려왔어. 그러다 여기서 끊겼어. 예를 들어 얘가 2차 함수가 지금 예를 들어 정의역이 A가 1보다 큰 애가 너무 커서 한참 오른쪽으로 여기서 끊겼어.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전체로 볼 거니까 최소는 여기서 이제 얘기가 시작되고 최대는 여전히 얘로 고정이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최소가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네요. 그쵸?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1보다 클 때는 그냥 1보다 클 때로 가면 안 되고 범위를 나눠주셔야 돼요. 이렇게 두 갈래. 그래서 A가 4보다 A가 4보다 작을 때랑 그리고 4보다 큰데 8보다 작을 때랑 그리고 8 이상일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줘요. 자 여기가 많이 어려운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줄게요. 봐봐요. 내가 왜 구간을 세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가 좀 어려워. 한번 보고 오늘 한번 이해해 보시고 안 되면 혼자 집 가서 또 복습해 보시고 안 되면 다음에 숙제할 때 어차피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한 바퀴 돌면 그 다음 시간에 2회독 때 한 바퀴 더 돌 때 교재는 이제 저쪽 반 애들 교재 여러분도 풀 건데 그 안에 또 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또 한번 그때 풀어보시고 반복해서 처음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얘 다시 한번 도전해볼게. 봐봐. 다시 주어진 정의역이 0보다 크고 A 이하야. 그러면 0을 여기서 잡았어. 대칭축은 4야. 그러면 A에서 구간을 끊어버릴 거야. A에서 구간을 끊어버릴 거야. 그쵸? 그러면 내가 지금 4보다 작다 해서 끊었지.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구간을 딱 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대칭축보다 왼쪽에서 끊어서 구간을 볼 거야. 이 참수 이렇게 볼 거야. 그럼 이때는 요 2차 함수의 최소가 존재하나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딱 볼 거야.
존재하나요 최소가? 이차함수? 안 존재하죠, 그렇죠? 이때는 지금 최소가 없어요. 동시에 여기서 최대는 항상 있죠. A일 때죠. X는 A일 때. 그래서 최대는 있어요. 최대는 있어요. X는 A일 때고요. 이렇게. 그러면 2차 함수가 최소면 함수 전체도 최소고 따라가니까 성격이. 여기서 그럼 우리 지금 2차 함수의 결과물이 최소가 없고 최대가 있으니까 F도 마찬가지지. F라는 함수도 동일하죠. 최소가 없고 최대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이 만족하는 상황이죠. 최소는 없고 최대가 있어야 할 때가 언제니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1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는 되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A가 4부터 8까지인데 봐봐. A가 4 이상이야. 그러면 이제 구간이 끊기는 게 어떻게 끊기냐면 시작은 똑같은데 끊기는 게 이런 데서 끊기는 거야. 이런 데서 이제 여기까지 볼 거야. 정의역이 A에서 딱 끊긴 건데 A가 4보다 이제 오른쪽에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데서 딱 끊길 거야. 그러면 최대가 바뀌나? 이때부터? 최대가? 그러니까 여기 있어도 최대가 바뀌나요? 최대가? 안 바뀌죠. 최대는 항상 얘로 고정되지, 그치? 즉 정의역이 끊기는 이 구간의 마지막이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2차 함수의 최대값은 항상 꼭지점이죠. 그쵸? 그래서 일단 내가 여기서 4로 끊어놓은 거예요, 구간을. 최대값이 바뀔 때와 바뀌지 않을 때로 먼저 얘네 두 개를 끊어놓은 거예요. 이거 두 개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8은 어디냐? 근데 8은 어디냐면 여기야. 8은 자 0을 4에 그대로 대칭하면 얘를 그대로 4에다 대칭하면 어디야? 8이겠죠, 여기. 그쵸? 즉 구간이 이제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대칭축보다 오른쪽에서 요 딱 정에 끊길 건데 그게 8보단 작아야 얘보단 작아서 위에 이렇게 끊겨야 최소가 항상 없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여전히 최소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최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지금 얘랑 최대값을 비교해서 얘랑 최대값일 때를 기준으로 나눈 거고 얘는 최소값을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여전히 최소가 없고 여전히 최대가 있죠. 그리고 최대는 심지어 항상 일정해요. x가 4일 거예요. 이렇게. 그럼 f도 동일하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상을 만족시키는 a의 범위가 1보다 크고 8보다 작다까지 다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합치면 1보다 크고 8보다 작다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a가 8 이상이야. 즉 구간이 끊기는데 이 2차 함수 정의 끊기는데 얘보다 이제 크거나 같은 데서 끊겨. 여기나 이런 데서 끊겨.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최소값이 어떻게 돼요? 존재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최소값은 존재하면 안 된다. 그럼 이때는 이제 최소가 생기고 최대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최소는 이제 x가 a일 때고 최대도 x가 a일 때니까 f도 동일한데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이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줄게요. 잠깐. 즉 핵심은 A의 범위에 따라서 지수가 최소일 때 주어진 함수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얘가 일단 먼저 핵심이죠. 그래서 감소함수면 최소 최대가 바뀔 거고 증가함수면 최소 최대를 그대로 따라갈 거니까 일단 그게 첫 번째 핵심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결국 이 문제 핵심은 2차 함수가 최소를 갖는지 최대를 갖는지가 핵심이구나. 그래서 2차 함수가 자꾸 주어진 정의역에서 최대를 언제 갖고 최소를 언제 갖는지 그거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리가 필요하신 거 잠깐 정리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할 법한 거 뭐가 있을까? 나는 이제 모르겠어요. 혹시 또 여러분들 질문할 거 편하게 물어보세요. 저 이거 질문이에요. 몇 번 질문이에요. 질문 던지세요.
아 여기 왜 A일 A일 때 아니 미안 4일 때 땡큐 4일 때 땡큐 혹시 질문 숙제한 것 중에 여러분들 210? 211번? 2번? 자 212번 어딘가 있네요. 그래 나 여기 표시해놨네. 이거 여러분들 질문할 거라 표시해놨네요. 109쪽입니다. 109쪽에 212번. 풀었어? 여러분들 이거? 이거 풀면 대단한 건데. 어려운데 이거. 이거 어려운데? 이거 풀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중간중간 어려운 게 껴있어요. 엄청. 보통사 아니에요. 나는 이거 어려움 5 좀 넘어요. 내가 볼 때. 아니 동산고 19번이에요. 객관식. 동산고 19번이에요. 아니 뭐 그래. 표시해놨어. 여러분들 고1 때 그래 분리 했어요? 혹시? 고1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212번입니다. 25의 x제곱 더하기 m 더하기 1의 5의 x제곱 더하기 m 더하기 4는 0. 얘가 당연히 오직 하나의 실근이 핵심인데 이건 정말 섬세하고 꼼꼼하게 풀어야 돼서 한번 내가 조심스럽게 시작을 해볼게. 나도 이거 실수 안 하게 진짜 안 꼬이게 천천히 풀어야 돼. 나도 안 꼬여야 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허튼 짓거리 하면 이제 말해줘야 돼. 조금이라도 헛짓거리 하면 말해줘야 돼. 어려워요? 자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게. 일단 여러분들이 평소에 풀듯이 접근을 한다고 하면 뭐부터 할까? 이 문제는 딱 봤어. 뭐부터 하고 싶어? 생기게 그냥 치환부터 하고 싶게 생겼어. 그렇죠? 그래서 5의 x제곱을 라지 a라고 치환을 해봤어. 그러면 식이 바뀌어. 식이 바뀌면 a제곱 더하기 m 더하기 1에 a 더하기 m 더하기 4는 0입니다. 라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치환하면 항상 뭐가 생긴다? 범위가 튀어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치환한 건 뭐야? 5의 x제곱을 치환했다. 자, 5의 x제곱은 그러면 무조건 항상 0보다 크다. 그래. 0보다 크다.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 2차 함수를 볼 건데 항상 0보다 클 때만 보겠네. 그렇죠? 그게 핵심이야. 즉 여러분들이 주어진 미지수가 가득한 이 2차 방정식을 풀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0보다 큰 부분만 봐서 문제를 풀 거예요. 이때 오직 하나의 실근이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되는데 일단 생긴 게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가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떠한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일단 이거 무시해요. 일단 요거 무시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겨있는 이차함수의 모양들을 좀 살펴봐봐. 그리고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떠오르지 않아? 주어진 2차 방정식과 주어진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보면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로 우리는 반응을 할 거니까 이렇게 크게 세 가지야. 크게 세 가지. 근데 이때 오직 하나의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큰 범위에서 주어진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 거야? 그러면 하나라고 반응해야겠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얘는 돼야 돼. 얘는 안 되죠. 지금 교점이 없잖아. 그치? 교점이 없으니까 얘는 안 돼. 얘는 빼요. 교점이 없으니까 얘는 빼요. 그러면 이제 요 두 가지. 그러면 요 두 가지라면 이 그림에 0이 어디 있어야 될까? 이 그림이면 0. 이 그림이면
여기 이렇게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두근 사이에 0이 있어야 되잖아. 두근 사이. 그래야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볼 건데 이렇게 볼 건데 여기 이렇게 근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정의역을 0보다 큰 데만 볼 거니까 오른쪽에서만 결점이 하나 나오게 요 왼쪽에 있는 근은 무의미하게 이 범위에서 안 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0이 두근 사이에 있게 하는 게 1번. 이게 첫 번째 경우. 그러면 두 번째 경우. 얘는 0이 어디 있어야 돼 그러면? 얘는 0이. 여기 있어야겠죠 여기. 왜냐면 여기 지금 근 요거 하나 살려야 되니까. 두 번째는 0이 저기 있다. 이렇게 개형을 잡았어요. 케이스 분류를 해서 개형을 잡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경우 문제 풀러 가보지 뭐. 자, 여러분들 첫 번째 그림 보면 뭐부터 하고 싶어? 일단 당장 딱 보자마자. 그림이 이래. 그러면 그림 몇 개인 거야 일단. 요 범위 무시하면. 요 범위는 우리가 적용을 0의 위치로 적용할 거야. 요 a가 0보다 크다라는 아이는 0의 위치로 얘기를 할 거고 그 전에 저 0의 위치 무시하고 저 2차 함수는 이 식이잖아. 이 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림 몇 개? 두 개죠.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먼저 써야죠. 일단 판별식이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거기다가 플러스 0이 어디 있어야 되는 0은 무조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것과 동시에 0은 두 근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이 조건을 더해주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두 근 사이에 0이 있다를 여러분들 어떻게 식으로 표현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걸 a 자리에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인 m 더하기 4가 0보다 작다라고 가면 돼요. 그러면 두 근 사이에 0이 있어요. 무조건.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 2차 함수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했더니 음수가 나오려면 무조건 두 근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0을 넣었을 때 m 더하기 4라는 함수값이 0보다 작아야 돼요.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m이 마이너스 4보다 작아요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요것만 써도 돼. 판별식은 계산 안 해도 돼. 왜냐면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어떤 2차 함수에다가 어떤 함수값 x를 어떤 값을 대입했더니 값이 음수가 나와. 근데 근이 서로 다른 두 식이 아닐 수 있어? 여러분들 머릿속에 2차 함수가 방금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둥둥 떠 있는 거야. 근데 어떠한 값이 들어갔더니 음수가 나오게 하려면 자 여기다가 어떤 값을 넣어서 음수가 나오게 할 수 있나? 없죠? 아까 둥둥 떴을 때도 없죠? 그러니까 요 말 자체에 얘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끝내도 되고요. 그러면 이거 하나로 끝내면 문제에서 근데 마이너스 5 이상의 정수 m이라며. 그러면 마이너스 5 이상 마이너스 4 미만이라는 범위가 첫 번째 경우에 정답이 돼서 정수 m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정수 m은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중근일 때죠, 그렇죠? 그럼 판별식이 0일 때부터 써봅니다. d는 0일 때야. 그러면 판별식 써보시면 m 더하기 1에 완전 제곱 마이너스 4에 m 더하기 4가 0입니다. 그러면 m 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5는 0이 되면서 m은 5 또는 마3이 되겠죠. 이렇게 m이 5 또는 마이너스 3입니다. 후보 두 개야.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얘도 뭐 해야 될까? 0이 지금 0이 어때야 돼? 요 근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지, 그치? 그리고 여러분 선택권이 두 개 있어. 얘는 좀 더 쉬워서 0을 넣었을 때 양수가 나와야 돼요 라고도 해서 충분히 풀리는데 이 경우는 근데 원래 제대로 풀면 0을 넣었을 때 0보다 커요 라고 하면 0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그쵸? 얘는 정확하게 풀려면 그러면 뭐 했어야 될까? 0의 위치를 근보다 왼쪽에 고정시켜야 돼.
그럼 뭘 쓸 수 있을까? 대칭축을 쓸 수 있어요. 즉 2차 함수의 대칭축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대칭축이 위치가 여기일 거 아니야.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0보다 크다가 베스트. 그래서 대칭축. 얘는 대칭축.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요. 그러면 n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라는 범위가 나와서 이거 다 합치면 그리고 마이너스 5 이상이니까 우리한테 어차피 선택권이 5 또는 마이너스 3밖에 없었잖아. 근데 대칭축이라는 조건 때문에 n이 마이너스보다 작다며? 그러면 마이너스 3일 때가 정답. 그리고 맨 첫 번째 경우에서 마이너스 5일 때가 정답. 더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8입니다. 어려워. 이렇게 대칭축이 즉 대칭축 자체가 미지수여서 2차 함수를 위치를 고정시킬 수 없어.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고1 때 배운 근해 분리에선 항상 세트로 3개를 함께 외웠을 텐데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요 3개를 가지고 필요한 거를 골라서 써야 돼요. 저거 3개를 다 써야 되는 상황도 있고 얘처럼 함수값 하나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고민하시면 됩니다. 또 혹시 질문 있어? 혹시 또 질문 있는 사람? 딱히 없어요? 있어도 없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쉬는 시간 달라고. 자,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질문 받은 게 어려운 것만 잘 질문했어. 여러분 고생들 했고 숙제 하나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쉬었다가 클리닉 합시다.